안녕하세요. 6월 30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2019년의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시장은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은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또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최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면 7월의 남자가 될 네, 송투사입니다. 네, 7월도 좀 기대감이 큰데 네네.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근데 좀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점을 다져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그쵸, 분위기가 강했잖아요. 네네. 하반기에는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주식책을 보다 보니까 네. TV나 이런 잡지, 인터뷰 이런 데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꼭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거 네.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거 가장 물어보는 궁금한 거고. 것이니까 네. 꼭 그다음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너의 추천주는 무엇이냐? 그런 거 두 가지 꼭 물어본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대답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지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저점을 좀 다져가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런 것들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주가가 1년 동안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뭐 하락한 데에 비례해서 또는 그것보다 더 길게 저점을 잡는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라면 바로 V자 반등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다가 금방 지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저점을 다져놓고 악성 매물도 다 소화해 놓고 그리고 나서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아직은 장기 이평선이 대체적으로 좀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요. 아직은 뭐 저점권에서 다져가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만 않는다라면 시작은 뭐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나 둘 다 마찬가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도 아직 저점권 위쪽에서 움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조정받고 나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이제 하반기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이어가실 텐데. 네네. 그럼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하반기를 보내면 좋을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거 앞서서 말씀드린 그 예상 질문 그건가 본데요? 네, 그죠? 네. 종목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종목이 아니고 또 네. 하반기에 또 뭐 어떤 부분에 우리가 또 관심을 크게 가지면 좋을지. 네. 그게 자꾸 궁금하신 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겠네요. 네. 네. 콕 집어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콕 집으려고. 네, 네. 네, 근데 뭐 하반기라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어요. 뭐 맥 빠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강세장, 또 약세장, 뭐 올라가는 장, 뭐 횡보장, 뭐 상반기, 하반기 뭐 이럴 때마다 전략이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내가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항상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그 어떠한 장세에서든 역시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비중, 그리고 분산 투자 이런 것들 잘 하시면서 많이 오르지 않은 저점권에서 잘 다져진 그런 종목들 공략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콕 집어서 말씀은 못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조금만 잘 공부해 나가신다라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 보이시고요. 뭐 부자아빠님 강의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부자아빠 주식학교에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한번 그리고 놓치지 말고 잘 체크해 보신다라면 아마 좋은 결과가 하반기에는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하반기에는 저희 또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많은 강의들로 또 네. 길잡이 삼아서 안전한 투자 또 성공적인 투자 또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하락의 주요 원인을 바이오 종목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 좀 많은데요. 맞아요. 네. 특히 HLB가 2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걱정이 좀 크신 분들도 있는데 바이오 종목들 그래서 오늘 준비를 좀 해주셨어요. 네, 바이오 종목군 첫 번째는 메지온이네요. 아이고, 네, 이게 어떤가요? HLB고요. 아, 네네. 네네, 이게 하락의 원인이 된 종목이죠. 오늘 네네. 점 하한가예요. 이게 그 금요일장에서 점 하한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완전히 밀려버린 모습인데, 네. 이게 임상 3상을 통과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팟빵에 종목 진단이 들어갈 때 목요일날 아마 이 종목 진단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를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바로 또 하한가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 요거는 탈출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매도가 되는 시점에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메지온을 들어가서 보면 이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메지온도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요. 금요일장에서 이게 조금 올랐었거든요. 왜 올랐냐면 지금 HLB와 비슷한 내용이기도 해요. 임상 3상에 대해서 HLB 같은 경우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FDA의 승인이 안 나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내용이었지만 메지온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썰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회사 측에서 사업 설명회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변명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이 좀 됐었던 부분일 텐데 여기에서 이제 사업 설명회를 했는데 특별한 얘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의혹이 증폭이 되고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목요일날 진단해드렸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는 매도를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다. 많이 올라간 종목을 뭐 하려고 이렇게 여기에서 들어가냐 이거죠. 이게 지금 저 밑에서 보면 만원짜리 종목인데 15만원 10배 올라갔어요. 10배 올라갔으면 세력들이 해먹을 만큼 다 해먹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바글거리는 종목들, 개인들이 또 가장 많이 산 종목에 메지온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털어내기 위해서 움직임들이 나올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하락은 계속 나올 거 생각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매도를 빨리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에서는 비중 축소보다도 매도로 일단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메지온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괜찮아 보인다는 의견 주셨고, 당연히 신규 의견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앞타바이오네요. 네, 앞타바이오, 뒤타바이오, 뭐, 그런 의미인가요? 네. 이거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뭐, 올랐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뭐, 계속 빠지는 종목이라서, 신규 종목들이 왜 빠지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공모 전에, 가지고 있던 세력들에 대한 어떤 차익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신규 종목들은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신규 종목들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은 바이오에 대한 어떤 악재가 계속 나왔기 때문, 그 다음에, 보호예수가 7월 중에 풀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호예수가 7월 중에 풀린다라면 이 기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정리를 통해서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호예수가 풀리면 매도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더 약세를 보인다. 이런 심적인 부담감으로 주가 하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일단은 원칙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종목도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적극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뭐 그래도 난 이 종목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놓으시고 매도 의견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타바이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역시 매도 대응이 좀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역시 신규 의견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넥신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바이오들이 다 그래요. 근데 네. 요것도 이제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추세가 여전히 하락세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다만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미 많이 내려왔고 지지선 근처까지 밀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정도 더 내리면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 즉 단기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판단이 좀 듭니다. 다만 추가적인 하락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추세적인 부분도 하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반등 시 매도를 하셔야 되는 패턴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요즘 바이오 종목들은 그렇게 썩 와닿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이 제넥신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마이너스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위안을 좀 삼아야 되는 내용이겠죠. 근데 요즘에 바이오 종목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다들 적자이기도 하고 부담이 좀 되는데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추세는 좋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그런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돌리려면 시간 걸리기 때문에요. 신규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등 나올 때 매도한다. 그 생각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넥신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바이오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중동 테마주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죠. 네네네. 네, 이제 방문을 하자마자 10조 원의 투자 보따리를 풀었단 말이죠. 네네네. 네, 그에 따른 중동 특수 기대감이 좀 많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중동 테마주를 오늘 준비해 주셨네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네요. 좀 어때요? 현대차 지금? 현대차가 왜 중동 테마주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긴 한데요. 네.
실제로 이 사우디 왕세자가 지금 사우디의 실세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실세인데 이게 그 20몇 년 전인가 그래서 그 이전에 왔었던 그 왕세자는 압둘라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온 왕세자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 사우디 쪽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사우디가 지금 돈이 많거든요. 원래는 모래밭만 있었고 유목민족이잖아요. 그 낙타 키워가지고 뭐 이런 나라였었는데 땅속에 어떻게 기름이 많다 보니까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석유를 시추하고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이 사우디가 지금 부국이 된 상태인데 사우디도 생각하니까 계속 이렇게 땅만 파갖고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산업에 투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한테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는 석유로 부국이 됐지만 다른 에너지, 즉 석유는 고갈이 되는 에너지 자원이지만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환경오염과 조금 섞이지 않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수소차 관련한 부분들이 관심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이제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현대차가 되겠죠.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이제 이런 업무 협약 이런 것들이 지금 맺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우디 쪽에서 이런 그 현대차가 어느 정도의 약진을 보일 것인지는 이제 나중에 차치할 일이고요. 지금 테마의 중심에서 이런 현대차가 서고 있다라는 거, 또 그 다음에 수소 관련한 부분은 정부 정책 수혜란 말이에요. 정부 정책 수혜에다가 사우디 수혜까지 덧 입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되겠죠. 추세적인 부분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대신에 추세가 이제 단기 상승한 이후에 살짝 지쳐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또 거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지금 시점이 13만 5천원 구간 까지 한번 슬쩍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아래쪽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홀딩하시면서 유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도 좀 접근을 해보면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금액이 12만 5천원 아래, 13만 5천원 네. 아래쪽으로 제가 좀. 여기다가 보물지도 표시해놨죠. 네, 13만 5천원 정도 선에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중동 테마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풍국주정입니다. 네, 풍국주정. 이거 사실은 주정회사잖아요. 네. 주정회사인데 이게 수소 관련한, 수소 연료 관련한 종목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진단을 여러 번 해드렸어요. 지난번에 한 차례 상승했다가 들어와서 추세 전환,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가는 구간인데, 나갔다가 살짝 들어와서 다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런 자리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직전 고점에 대한 차익 매도가 나오는 구간이 현재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장세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삐걱거릴 수 있겠는데 지금 중동 지역에서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소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간 게 수소 쪽이란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보다는 전기차 쪽이 조금 더 발전이 빠르고 더 시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가 수소를 밀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쪽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과 맞서지 않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라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 종목 항상 이야기해 드릴 때 과거에 MB 정권 때 있었던 4대강은 실패한 정권, 실패한 정책이었지만은 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 10배, 20배씩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이 그렇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 수소와 관련된 부분이 정책적으로 성공을 하건 안 하건 그건 둘째 칠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 부분들은 정부가 같이 끌고 물고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좀 이런 것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서 좀 느긋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유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풍국주정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역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매수가 조금 애매해요. 이게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좀 깎아주면 더 싸게 사실 수 있으면 그럴 때 사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깎아주면 네. 또 그때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시네요. 지금 좀 비싸다는 의견이시네요. 그죠? 비싸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매수하고 나서 이게 지금 21,500원이거든요. 네. 근데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나오는 자리라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사자마자 21,500원에 샀는데 이게 한 19,000원까지 밀렸다. 그럼 한 2, 3% 까이는 건데 사자마자 마이너스 10% 나오면 기분 더럽게 나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분 나쁨 방지용으로 네. 지금 당장 사지 말고 조금 있다가 그럼 네. 조정이 조금 네, 들어오는 시기를 그렇죠. 기다려보자. 네, 그러면은 이제 괜히 가족들한테 화내지 않아도 되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동 테마주 세 번째 종목 알아볼게요. 역시 중동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원유 관련된 또 소식이 있나요? 그렇죠. 네. S-오일을 준비해 주셨네요. S-오일은 아람코가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네. 사우디 왕자가 왔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조건 S-오일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배당을 계속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기도 하고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유 섹터 군들이 지금 유가가 계속 별로 좋지 않거든요. 유가 하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중동 지역의 어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유가가 계속 변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좋은 얘기는 아니죠. 유가 잠깐 보고 넘어가면 현재 보시면 이만큼 59불인가요? 네, 그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변동성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70불 넘어서면서 아주 승승장구할 것 같이 보이다가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유가가 많이 내려갔었죠. 이때 기름값 쌌는데 그죠? 아깝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최근에 올라간 거는 이제 중동 지역의 불안감입니다. 경기는 좋지 않아요. 근데 중동 지역의 불안감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라서 이것을 꼭 유가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S-오일과 같은 종목도 뭐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다라고 좀 보겠지만은 정유, 이 화학, 이 섹터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현재 좋은 분위기를 타고 저점을 잡아가는 분위기고요. 이격이 좀 벌어졌죠.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가 5일, 20일, 60일 이 이평선 골든크로스 나온다면 단기적 상승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10만원 가까이까지도 상승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강력하게 홀딩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신규 접근은 조금 일러요. 네, 물론 뭐 지금 보셔도 괜찮긴 하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돌아섰다라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꼭 내가 사야 되겠다. 난 사우디 왕세자가 왔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질러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량 매수하시고 정말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잘 흘러간다 그러면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겠고요. 신규 매수는 천천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S-오일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중 적게, 그리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조금씩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오늘 준비한 6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청취해 주신 분들, 그리고 네. 성투사님 또 6월 한 달 동안 네네. 모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6월만 고생한 게 아니라 상반기 내내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맞네요. 네, 왜냐면 연초에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중반에 확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5월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은 어쨌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계속 올라갔다라면 아마 지금쯤 비명 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히려 5월에 조정 나온 것이 더 싸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 하반기에 아주 뽕을 뽑자. 네, 소고기가 아니라 그냥 소를 그냥 때로 사는 그런 네, 네. 시절을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네요. 그럼 한 마리만 주세요. 그럼 또 한 주 네. 고생 많으셨고요. 상반기 고생 많으셨고 주말 편안히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 7월을 잘 준비하는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투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청취해주신 분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